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교수 맹승호입니다. 네, 오늘은 남북의 밤하늘이라는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이 수업은 서울교육대학교의 예비교사를 위한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준비되었습니다. 통일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수업에서는 천문학이라는 주제에서 그리고 밤하늘이라는 주제에서 우리 남한과 북한의 분단과 통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제목은 남북의 밤하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남한에서 보는 밤하늘과 북한에서 보는 밤하늘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지 아니면 다를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분단과 통일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흐름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남과 북의 시간입니다. 남한에서 사용하는 시간과 북한에서 사용하는 시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 시간에 대한 역사와 흐름을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두 번째 주제는 남쪽의 12시와 북쪽의 12시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제목은 약간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에서 사용하는 12시와 북한에서 사용하는 12시,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남쪽 하늘의 12시를 본 것과 북쪽 하늘의 12시를 본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남과 북의 북극성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북극성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남쪽 하늘에서 남에서 본 북극성과 북에서 본 북극성은 어떻게 서로 같게 보일지 다르게 보일지, 이런 내용으로 세 번째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인 남과 북의 시간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서로 같은 시간을 쓰고 있을까요? 다른 시간을 쓰고 있을까요? 네, 지금 보이는 사진은 판문점에 있는 두 개의 시계를 보여드린 거예요. 판문점에는 서울을 나타내는 시계와 평양을 나타내는 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을 나타내는 시계는 11시 46분 정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평양을 나타내는 시계는 11시 16분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시계는 서로 같은 순간을 나타낸 시계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볼 수 있나요? 네, 평양은 같은 순간에 평양은 11시 16분인데 서울은 11시 46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의 시간이 서울의 시간보다 30분 늦다, 서울이 평양보다 30분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2018년 5월 5일 이전까지는 남과 북은 한반도에 같은 땅에 살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남한이 북한보다 30분 더 빠른 시간을 살고 있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원래 같은 민족이었고 한 나라였는데 분단이 되면서 서로 다른 시간 체계를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와 같이 남한의 시간과 북한의 시간을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할 때 좀 더 정확히는 남한의 표준시와 북한의 표준시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표준시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표준 시간대에 해당하는 경도선에 태양이 남중할 때의 시각을 12시로 정한 시간 체계를 표준시라고 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각각 자기 나라의 표준시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전 세계 표준시의 기준이 되고 있는 영국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좌오선, 그 경도선이죠. 경도 0도가 되는 선에 태양이 남중할 때를 12시로 잡은 시간 체계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UTC라고 잡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남한이죠. 우리나라는 동경 135도를 지나는 경도선에 태양이 통과할 때, 태양이 남중할 때를 12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은 영국의 그리니치 표준시보다 9시간이 더 빨라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표준시인 이 UTC 플러스 9시라고 하는 이 시간은 처음부터 이렇게 되었던 것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동양의 시간, 우리나라 고유의 시간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대한제국 시기에 1908년에 서양의 시간 체계를 도입하면서 처음 표준시 체계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지금과 같은 동경 135도가 아니라 동경 127.5도 선을 통과하는 경도선에 태양이 남중할 때를 12시로 잡는 그런 시간 체계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시간 체계보다 좀 다르다는 거죠. 네, 127.5도면 사실은 지금의 시간보다 30분 늦는 그런 시간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 127.5도를 경도선으로 해서 사용했던 표준시를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고 나서 일제가 강제로 자기 나라의 시간 체계인 동경 135도 경도선으로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1912년부터 우리나라의 표준시는, 그때는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조선의 표준시는 일본의 표준시와 동일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동경 135도 선을 경도선을 지나는 표준시 시간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나서 1954년에 남한 정부에서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취지로 다시 대한제국 시기의 시간 체계인 동경 127.5도 경도선을 지나는 표준 시간 체계를 다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일본의 표준시보다 30분 늦은 시간대를 갖게 된 거죠. 그런데 북한은 해방 이후에도 일제시대에 썼던 표준시 체계를 그냥 사용하고 있었어요. 즉 동경 135도 선의 경도선을 통과하는 시간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다가 2015년 8월 15일에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북한은 일본에서 쓰고 있던 시간 체계에서 탈피하자라는 측면에서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는 취지하에 다시 대한제국 시기의 그 경도선이었던 동경 135도 선을 통과하는 경도선의 시간 표준 체계를 갖게 됩니다. 127.5도요.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2015년 8월 15일 이후로는 남한의 시간과 북한의 시간이 서로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앞 슬라이드에서 봤던 것처럼 서울의 시간이 평양의 시간보다 30분 빠른, 평양의 시간이 서울의 시간보다 30분 늦은 그런 시간 체계를 갖게 되었던 거죠. 즉 2015년 8월 15일부터는 남한과 북한이 시간으로도 분단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갖게 되었던 겁니다. 참고로 일본은 동경 135도의 경도선에 태양이 남중할 때의 시각으로 잡아서 표준시를 쓰고 있고요. 지금 남한의 표준시와 동일하고요. 중국의 경우는 동경 120도 선을 지나는 경도선을 표준시의 기준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1시간이 더 빠른 시간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남한과 북한이 서로 분단된 시간 체계를 가지고 살았던 것이 2015년부터의 남북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로 다른 시간 체계를 쓰고 있는 남한과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두 정부의 수반이 이것을 맞추자라는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남한의 시간 체계에 맞추기로 했어요.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모두 동일하게 표준시를 동경 135도 시간대에 맞추는 걸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2018년 5월 4일 23시 30분이 북한의 23시 30분이 바로 5월 5일 0시가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2018년 5월 5일 0시부터는 남한과 북한이 이제 같은 시간 체계를 사용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치적으로 분단되어 있는 두 상태지만 시간만큼은 같은 시간 체계를 사용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평화와 통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첫걸음을 시작하자, 이런 역사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지만 시간은 통일하게 되는 그런 시점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시간이 서로 막 달라지고 같아지고 이런 약간은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원래의 시간은 과학적인 거지만 전 세계의 시간을 보면 그다지 과학적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지도는 전 세계 지도를 나타낸 것이지만 세로로 선들이 그려져 있지요. 이 선들은 각 나라들이 어떤 표준시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나라들이 원래의 과학적인 의미의 표준시처럼 특정한 경도선을 정해서 그 경도선에 태양이 남중할 때를 12시로 잡아서 쓰는 표준시를 쓴다면 표준시 체계는 세로로 평행한 그런 선을 그려야 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보이나요? 그러지 않지요. 예를 들면 중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넓어요. 넓은 경도로 치면 굉장히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은 동일한 하나의 표준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동쪽과 중국의 서쪽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같은 시간대를 쓰고 있으니까 중국의 동쪽에서는 태양이 뜨고 있지만 서쪽에서는 태양이 뜨지 않아요. 뭐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동쪽과 서쪽에 옆으로 경도선으로 넓게 펼쳐져 있지요. 그래서 서로 다른 몇 개의 시간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서부와 알래스카는 경도로 치면 많이 떨어져 있는데 편의상 동일한 시간 체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밖에도 여러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자기 자국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특정한 표준시를 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간은 원래적인 의미는 과학적인 것이지만 그 나라의 정치와 역사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좀 재미있는 사실이지요. 네. 이렇게 우리는 남과 북의 시간을 사용하는 그 역사를 살펴봤어요.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는 우리는 남과 북이 동일한 표준시 체계를 사용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같은 표준시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남한과 북한에서 하늘은 어떻게 보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은 하늘 아래에 남과 북이 서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같은 하늘 아래에 살고 있으니까 같은 하늘을 보고 있는 걸까요? 남쪽에서 보는 하늘과 북쪽에서 보는 하늘은 똑같은 모습일까요? 북쪽에서 같은 시각에 하늘을 본다면 같은 모습의 하늘이 보일까요? 자, 이런 이야기를 이 주제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남과 북에서 서로 어떤 하늘이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남쪽을 대표하는 도시로 서울을 잡았습니다. 서울은 북위 37.5도, 동경 127도에 해당하는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사실은 평양이 아니라 온성이라는 곳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온성이 어딘지는 잘 모를 거예요. 북한에서 거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지역을 잡았고요. 위도가 북위 43도예요. 그리고 경도는 동경 130도에 해당하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경도로 치면 서울보다
한 3도 정도 더 동쪽에 가 있죠. 그리고 위도는 약 한 5도 정도 더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서울과 북쪽에 있는 온성에서 하늘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보일지, 같은 시각에 같은 하늘을 보았을 때 서로 같게 보일지 다르게 보일지,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서울에서 10월 1일 12시, 낮 12시예요. 정오라고 하지요. 이때 남쪽 하늘을 바라본 것입니다. 왜 10월 1일을 잡았냐면요. 네, 올해 10월 1일이 추석날이에요. 그래서 추석날 서울에서 남쪽 하늘을 본 겁니다. 여기 지금 남쪽을 나타내는 지평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왼쪽은 남동쪽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남서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 하늘을 바라볼 때 왼편이 동쪽, 오른편이 서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이는 낮의 하늘이나 밤의 하늘은 모두 스텔라리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캡처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스텔라리움 한 번쯤은 다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 듣고 나서 스텔라리움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이 하늘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스텔라리움으로 서울에서 10월 1일 12시에 보면 여기가 남쪽인데요. 남쪽이라는 글자를 따라서 쭉 올라간 선이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 선이 바로 남쪽 좌오선이라고 합니다. 정남쪽에서 내 머리를 따라 쭉 올라간 선을 좌오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우리 아까 태양이 특정한 경도선을 남중할 때를 12시로 잡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12시에 태양이 딱 정남쪽에 있을 것 같은데 태양이 어디 있나요? 예, 태양은 여기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남쪽보다 약간 이쪽에 동쪽에 가 있죠. 예. 그러면 12시에 태양이 정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 태양은 정남에 오게 될까요? 네, 12시 22분 정도에 태양이 여기 남쪽을 표시하는 정남쪽에서 올라가는 좌오선에 태양이 딱 걸치게 되죠. 이때를 우리는 남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지방에서 남쪽 좌오선에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 통과할 때 그때를 우리는 남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중한다 그런 뜻이 될 수 있겠지요. 예. 그리고 지면에서부터 여기 남쪽 지면에서부터 태양 위치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측정한 각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스텔라리움 화면에서 보면 가로로 이렇게 선들이 그려져 있죠. 이렇게 요 선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이 태양이 얼마나 높이 떠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눈금이에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보다 조금 아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의 고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체가 지면에서 얼마나 높이 올라가 있느냐 하는 각도를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도가 10월 1일 12시 22분에 태양의 고도가 49도 정도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좀 더 정확한 고도값은 스텔라리움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앞에 우리가 두 슬라이드를 봤거든요. 하나는 10월 1일 12시 정오의 슬라이드였고요. 하나는 태양이 12시 22분에 태양이 정남쪽을 통과하는 슬라이드를 봤어요. 남쪽 좌우선에 천체가 통과하는 것을 남중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서울에서 태양이 남중하는 시각은 12시가 아니라 12시 22분이에요. 왜 12시에 태양이 남중하지 않았을까요?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자, 태양이 하루 동안에 움직이는 방향은 어느 방향일까요? 네,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거쳐서 서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태양은 움직입니다. 동에서 서 방향으로 태양이 움직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로 태양이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자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려면 지구는 어느 방향으로 자전해야 할까요? 네, 태양이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자전하는 거죠. 태양이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면 지구는 그 반대 방향인 서에서 동방향으로 자전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서울에서 정남쪽 하늘을 봤을 때 12시에 태양이 남중하지 않았고요. 12시에 태양은 약간 동쪽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12시에 태양이 남중한 지역은 서울보다 어느 쪽 방향에 있을까요? 그렇죠. 서울보다 약간 동쪽 방향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남한에서 쓰고 있는, 아니 이제 통일되었으니까 남한과 북한의 한반도에서 쓰고 있는 표준시는 동경 135도 경도선을 기준점으로 잡고 있다 그랬죠. 이 동경 135도 기준점은 서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동경 135도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일본의 표준시를 나타내는 경도선이거든요. 135도를 통과하는 지역은 일본의 고베라는 지역을 통과하는 그런 경도선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고베 지방에 태양이 남중할 때가 12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서울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늦게 남중하게 되는 거예요. 자, 22분에 그 서울에서 태양이 남중했습니다. 자, 이제 북한을 대표하는 지역인 온성에 가볼까요? 자, 온성에서 똑같이 10월 1일 12시 정오에 남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네, 역시 스텔라리움으로 본 거예요. 자, 여기 남쪽을 표시해주고 있고요. 왼쪽은 남동쪽, 오른쪽은 남서쪽이에요. 남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 자기의 왼편이 동쪽이고 오른편이 서쪽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온성에서 이렇게 정남쪽을 향하는 좌우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역시 온성에서도 10월 1일 12시에 태양은 남쪽 좌우선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네, 남한과 북한에서 같은 시각에 남쪽 하늘을 바라본 모습이에요. 같아요? 달라요? 조금 다르죠? 예. 그리고 온성에서는 그러면 언제쯤에 태양이 정남을 통과하게 될까요? 봤더니 12시 10분경에 12시 10분경에 여기 정남에 태양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태양이 지면에서 얼마나 높이 떠 있나 그 각을 봤는데요. 각을 보니까 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보다 조금 올라갔어요. 네, 여기 43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양의 남중했을 때의 고도, 남중 고도가 43도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 똑같은 날 10월 1일 12시에 남한과 북한에서 남쪽 하늘을 봤어요. 그랬더니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같은 하늘을 봤는데 좀 다르게 보이기는 해요. 비슷하지만 근데 얼마만큼 다를까? 무엇이 비슷할까? 우리 이런 것을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태양이 남중한 시각은 12시 22분이었어요. 그리고 방금 봤던 온성에서 태양이 남중한 시각은 12시 10분이었습니다. 같은 날 같이 남쪽 하늘을 봤는데 태양이 남중한 시각이 같지 않았어요. 얼마만큼 차이 났냐면 10분과 22분의 차이, 12분이 차이가 났어요. 도대체 22분은 왜 차이가 났을까요? 서울과 온성이 무엇이 다르길래? 아까 우리 지도에서 봤잖아요. 서울은 남쪽에 있고 온성은 북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의 그 경도와 온성의 경도가 조금 달랐죠. 서울보다 온성이 조금 더 동쪽에 있었어요. 서울은 동경 127도고요. 온성은 동경 130도예요. 그러니까 경도가 3도만큼 차이가 났죠. 이 3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줄까? 우리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은 지구가 서에서 동방향으로 자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할 때 얼마나 걸리죠? 네, 지구는 하루, 즉 24시간에 한 바퀴 자전을 해요. 그 한 바퀴를 우리가 360도라고 계산한다면 24시간에 360도니까 12시간에는 180도가 되겠죠. 6시간은 90도가 될 거고요. 그러면 1시간은 15도가 되겠지요. 1시간은 60분이에요. 60분에 15도를 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1도만큼 자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60분에 15도를 자전하니까 1도에는 4분이 걸리겠죠. 그러면 서울과 온성의 경도가 3도만큼 차이 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구가 자전해서 3도만큼 더 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1도에 4분이라 그랬으니까 3도는 12분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동경 130도에 해당하는 온성에서 12시 10분에 태양이 남중하고 나서 지구가 12분만큼 더 자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서울에서 태양이 남중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12분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남한과 북한에서 태양이 남중하는 시각이 다르더라 하는 것을 우리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아까 태양의 남중 고도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봤어요. 지면에서 태양이 얼마나 높이 떠 있는가 그 각을 남중 고도라 그랬었죠. 남쪽 자오선을 통과하는 천체, 즉 남중한 천체의 고도를 남중 고도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태양이 남중했을 때 아까 12시 22분에 남중했다 그랬는데 그때 남중했을 때의 태양의 고도는 49도였어요. 그런데 온성에서 12시 10분에 태양이 남중했을 때 그때 태양의 고도는 43도예요. 같은 날 남쪽 하늘을 서울과 온성에서 봤어요. 태양을 봤어요. 태양이 남중했어요. 두 지방의 경도가 다르니까 남중한 시각이 다르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태양의 고도가 다른 걸까? 49도와 43도, 즉 6도만큼 태양의 높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아까 지도에서 남쪽에 있는 서울과 북쪽에 있는 온성의 위치를 봤잖아요. 남쪽에 있는 서울은 위도가 북위 37.5도고요. 온성은 북위 43도예요. 두 지방의 위도가 5.5도가 차이 나거든요. 자, 위도 차가 5.5도. 그 다음 같은 날 10월 1일 날 태양을 봤을 때 태양의 남중고도 차이가 6도. 자, 5.5도와 6도 비슷하죠. 자, 뭔가 이 두 가지가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관측하는 지점의 위도에 따라서 태양의 남중고도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위도로 갈수록 태양의 남중고도는 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온성보다 조금 5.5도 남쪽에 있는 서울에서 남중고도가 49도로 온성보다 조금 더 높다는 것을 우리는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네, 지금까지는 남쪽 하늘의 12시를 봤어요. 그러면 이제 고개를 돌려서 북쪽 하늘의 남쪽 하늘의 낮 시간을 봤는데 남쪽 하늘의 밤을 볼게요. 10월 1일 12시에서 시간이 점점 지나서 10월 2일 밤 12시가 됐어요. 즉 10월 2일 0시가 된 거죠. 자정이에요. 자정에 서울에서 여기 남쪽 하늘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뭐가 있냐면 태양은 당연히 없겠죠. 밤이니까. 여기 이렇게 보름달이 떠 있어요. 10월 1일 날이 추석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추석은 음력으로 8월 15일이에요. 둥근 보름달이 뜨는 그런 날이잖아요. 자, 보름달을 봤는데
아까 서울에서 낮 12시에 태양이 정남쪽에 있지 않았던 것처럼 10월 2일 밤 12시 0시에 보름달도 이 정남쪽을 나타내는 자오선보다 약간 동쪽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간을 조금 더 지나보면 0시보다 조금 더 지난 시각에 달이 이 추석의 보름달이 정남쪽 자오선을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달의 고도, 즉 지면에서 달까지 올라간 각도 있죠. 그 각도를 측정해 보면 49도가 나옵니다. 49도 앞에서 봤던 기억이 나지요. 그래서 10월 2일 날 달을 봤을 때, 밤 12시에 달을 봤을 때 달이 정남쪽 자오선을 통과해요. 그때 달의 고도, 달의 남중 고도가 49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온성에서, 북쪽에 있는 온성에서 밤 12시, 즉 10월 2일 0시에 남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역시 0시에 남쪽 자오선이 있는데 남쪽 자오선에 달이 통과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살짝 가까이 있지요. 통과하지 못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온성에서 달이 남쪽 자오선을 통과할 때는 언제일까요? 0시보다 전일까요? 후일까요? 0시보다 조금 지난 시각 0시 7분에 달이 여기 정남쪽을 나타내는 자오선에 이렇게 달이 통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달의 고도, 즉 달이 남쪽 자오선을 통과할 때의 고도인 달의 남중 고도를 측정해 보면 44도가 나와요. 자, 아까 서울에서 달이 남중했을 때 달의 남중 고도는 49도, 그리고 온성에서 달이 남중했을 때 달의 남중 고도는 44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중한 시각도 좀 달라요. 서울에서 달이 남중했을 때 시각은 0시 19분이었어요. 근데 온성에서 달이 남중했을 때 시각은 0시 7분이에요. 이것도 12분이 차이 나요. 아까 낮 12시에 서울에서 태양이 남중했을 때 시각은 12시 22분, 온성에서 태양이 남중했을 때 시각은 12시 10분, 그래서 12분 차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밤 12시 조금 넘어서 달이 남중했을 때, 서울에서 온성에서 달이 남중했을 때 시각도 역시 12분이 차이 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 12분의 원인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경도차예요. 서울의 경도 동경 127도, 온성의 경도 동경 130도, 3도만큼 차이가 난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데 360도 자전하는데 24시간 걸리고, 그러면 1시간에 15도만큼 지구가 자전한다. 그런데 온성과 서울의 경도가 3도만큼 차이 난다. 그러니까 0시 7분에 보름달이 온성에서 남중하고 나서 지구가 3도만큼 더 자전해요. 즉 12분만큼 더 자전한 다음에 서울에서 보름달이 남중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다음 아까 낮 12시에 태양의 남중고도를 비교했던 것처럼 보름달의 남중고도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서울에서 달의 남중고도는 49도가 나왔어요. 온성에서 달의 남중고도는 44도가 나왔습니다. 몇 도만큼 차이 나나요? 5도가 차이 나죠. 남중고도가 달라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다른 것은 아까 무엇 때문이라 그랬죠? 서울은 남쪽에 있고 온성은 위쪽에 북쪽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과 온성의 위도 차이가 나서 태양의 남중고도가 다르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보름달의 남중고도도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은 북위 37.5도, 온성은 북위 43도예요. 위도 차이가 5.5도만큼 나요. 그런데 달의 남중고도는 49도와 44도, 5도만큼 차이 나죠.
그러니까 위도 차이랑 남중고도의 차이가 살짝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태양의 남중고도와 달의 남중고도도 위도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태양과 마찬가지로 위도가 낮은 서울에서의 남중고도가 위도가 높은 온성에서의 남중고도보다 높아요. 그래서 저위도로 갈수록 달의 남중고도가 더 높아집니다. 사실 태양의 남중고도 차이와 달의 남중고도 차이가 5도, 6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 차이는 뭐냐면 이날이 보름달이어서 그래요. 보름달이 뜨려면 지구와 태양과 달이 서로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될까요? 네, 태양, 지구, 보름달은 이 반대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그 각도의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남쪽의 12시, 낮 12시와 북쪽의 낮 12시, 그리고 남쪽의 밤 12시와 북쪽의 밤 12시를 봤어요. 이때 남쪽과 북쪽은 남한과 북한이었거든요. 자, 근데 태양을 볼 때와 달을 볼 때 우리는 어디를 봤냐면 남쪽 하늘을 봤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본 남쪽 하늘과 온성에서 본 남쪽 하늘을 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고개를 돌려서 북쪽 하늘을 보려고 합니다. 남과 북에서 본 북쪽 하늘. 그리고 여러분들 북쪽 하늘에는 뭐가 있을까? 네, 북극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과 북의 북극성은 그러면 같게 보일까? 다르게 보일까? 하는 거죠. 자, 우리 남과 북을 비교하기 전에 한번 서울에서 10월 1일 하룻밤 동안 북쪽 하늘을 계속 관찰한다 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서울에서 여기 지금 북이라고 씌어 있는데요. 스텔라리움을 이용해서 밤 12시, 밤 10시, 22시니까 22시에 북쪽 하늘을 봤어요. 뭐가 보이나요? 네, 여러 가지 별자리들이 보여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북두칠성이 여기 이렇게 있지요. 북두칠성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잘려 있지만 카시오페이아가 저 위쪽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린자리, 용자리, 세페우스 자리 이런 별자리들이 있어요. 이게 10월 1일 22시 밤 10시에 북쪽 하늘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에 작은 곰자리라고 되어 있는 게 있지요. 네,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22시에 본 거고요. 2시간 지나서 12시, 0시, 10월 1일 0시에 북쪽 하늘을 봤어요. 네, 좀 전에 봤던 별자리들의 위치가 22시와 0시에 서로 어떻게 됐나요? 같은 위치에 있지 않지요? 별자리들의 위치가 좀 달라졌어요. 네, 큰 곰자리 북두칠성은 약간 오른쪽으로 움직였고요. 아까 봤던 카시오페이아나 다른 별자리들도 좀 위치가 달라졌어요. 자, 2시간 뒤를 더 보겠습니다. 새벽 2시예요. 자, 새벽 2시에 별자리들의 위치를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북두칠성이 이제는 여기에 이쪽에 있는 걸로 보이지요. 예, 큰 곰자리의 모습도 많이 보이고요. 네. 다른 별자리들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2시간이 더 지나서 새벽 4시가 됐어요. 자, 새벽 4시가 되니까 별자리들이 또 많이 달라졌어요. 북두칠성은 이제 여기쯤에 이렇게 와 있어요. 아까 22시, 밤 10시에 북두칠성이 어디에 있었죠? 네, 요 지평선 부근에 있었는데 거기 있던 북두칠성이 이렇게 위치를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22시부터 0시, 2시, 4시에 이르기까지 별자리들이 아래쪽에 있는 별자리들은 이렇게 움직였고요. 위쪽에 있는 별자리들은 이렇게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 거 모두 관찰하셨나요? 네. 이와 같이 우리가 북쪽 하늘을 보면 별자리들이 하룻밤 동안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별들이 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나요? 아니죠. 움직이지 않는 별이 하나 있기는 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한가운데 떠 있는 여기 별. 네, 여기 요 별은 사실은 22시, 0시, 2시, 4시가 될 때까지 위치가 거의 변하지 않아요. 이 별이 뭘까요? 이 별은 여기 정북을 나타내는 선의 바로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자,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북극성입니다. 폴라리스라고 하지요. 북극성은 그 작은 곰자리에 있는 별자리예요. 우리 그 초등학생 친구들에게 북쪽 하늘을 보여주면 북극성과 연결되어 있는 작은 곰자리를 북두칠성이라고 오해하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어요. 혹시 우리 대학생인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네. 북극성은 작은 곰자리 알파별입니다. 여기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별자리의 가장 밝은 별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북극성은 작은 곰자리의 알파별이니까 굉장히 밝은 별이겠네요. 우리 뭐 영화나 뭐 소설이나 이런 데 보면 북극성을 굉장히 밝은 별이라 생각하고 북극성을 찾아서 막 가면은 북쪽 하늘도 보이고 이런 얘기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북극성은 밤하늘에서 제일 밝은 별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 별의 등급을 매길 때 북극성은 2등성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눈으로 볼 때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을 1등성이라고 하고 가장 어둡게 보이는 별을 6등성이라고 했을 때 그때 그 1등성보다 어두운 별이라는 거죠. 아까 스텔라리움 화면에서는 북극성은 사실은 실제보다 조금 밝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밤하늘에 나가서 북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 북극성이 우리 눈에 바로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북두칠성을 찾아서 북두칠성의 국자 끝을 쭉 연결해서 북극성을 찾는다고 배웠잖아요. 그렇게 해야 겨우겨우 희미하게 보이는 별이 북극성이에요. 이 북극성은 지구로부터 432광년 떨어진 거리에 있어요. 432광년이란 말이 무슨 의미지? 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북극성의 별빛은 지금부터 432년 전에 북극성에서 출발했던 별빛이라는 뜻이에요. 과거의 별빛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10월 1일 22시 0시 그리고 10월 2일 2시 4시 동안에 북쪽 하늘을 봤을 때 다른 별자리들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했는데 북극성은 그런 회전이 거의 없어요. 동서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서에서 동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세페우스나 기린자리, 용자리, 작은 곰자리 이런 별들은 모두 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사실을 우리가 서울에서 본 북쪽 밤하늘을 보고 알아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북극성을 한 번 더 자세히 봅시다. 방금 봤던 거는 좀 넓은 와이드 화면을 본 거고요. 북쪽 하늘을 조금 더 가까이 놓고 볼게요. 자, 서울에서 10월 2일 0시 자정일 때 북쪽을 본 겁니다. 아까 본 것처럼 여기 북쪽을 나타내는 정북을 나타내는 그 표시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북쪽을 나타내는 좌우선이 있습니다. 저기 위에 북극성이 보이나요? 북극성 어디 있지? 네, 여기에 북극성이 있는데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 각자 집에서 스텔라리움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10월 2일 0시 그러니까 밤 12시 0시가 됐다 그래서 북극성이 정북에서 쭉 연결한 좌우선에 바로 딱 붙어 있느냐면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북극성이라고 말을 해서 북쪽에 있는 별이라서 북극성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지구의 자전축과 100% 일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0시보다 조금 지난 시각에 조금은 아니라 좀 많이 지났네. 네, 그 시각에 북극성이 정북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고도, 아까 고도 얘기했었죠. 지면에서 이렇게 올라간 각을 고도라 그랬는데 북극성의 고도를 측정해 보니까 38도가 나왔어요. 어디서 본 거? 서울에서
그 밤에 북극성이 정북을 통과했을 때 고도를 측정해 보니까 38도예요. 자, 그러면 같은 날 우리 북을 대표했던 온성에서 북쪽 하늘을 보려고 합니다. 네, 0시 10월 2일 0시에 온성에서 본 북쪽 하늘이에요. 예, 북쪽에 역시 여기 이렇게 그 북극성이 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온성의 밤하늘에 북극성이 정북을 통과할 때 그때 고도를 측정해 봤어요. 해보니까 43도가 나왔습니다. 아까 서울에서는 북극성이 정북을 통과할 때 고도가 몇 도였죠? 43도보다 낮았지요. 네. 서울에서 북극성이 정북을 통과할 때 그때의 고도는 38도였어요. 그런데 온성에서 북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 북극성이 딱 통과할 때 그때의 고도는 43도였어요. 몇 도만큼 차이 나죠? 네, 5도만큼 차이 나요. 남한과 북한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똑같이 북쪽 하늘을 바라봤어요. 우리 같은 시각을 쓰는 이런 나라에서 북쪽 하늘을 바라보니까 우리 같은 하늘이 보일 것 같고 북극성도 똑같이 보일 것 같은데 북극성의 높이, 고도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38도와 43도예요. 그러면 이 고도는 왜 다를까 하는 거죠. 아까 앞부분에서 태양의 남중 고도와 달의 남중 고도가 같은 날 태양을 관측하고 달을 관측했을 때 다르다 그랬잖아요. 서울과 온성에서. 자, 그런데 그 북극성의 고도도 다르더라고요. 자, 근데 이때 한번 서울의 위도와 온성의 위도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온성은 위도가 북위 43도예요. 43? 어디서 많이 본 숫자인데요? 맞아요. 좀 전에 우리가 온성에서 북쪽 하늘을 봤을 때 북극성의 고도가 43도였어요. 위도도 43도인데 북극성의 고도도 43도네? 서울의 위도는 37.5도예요. 북위 37.5도인데 북극성의 고도는 38도예요. 0.5도만큼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네, 37.5도와 38도가 비슷하죠. 우리는 이 두 데이터에서 북극성의 고도와 위도가 거의 같다는 것을 우리 한번 미루어서 주장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서울과 온성의 위도 차이는 5.5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서울과 온성에서 북극성을 바라봤을 때 북극성의 고도 차이도 5도 차이가 나요.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위도로 갈수록 서울은 온성보다 위도가 낮잖아요. 저위도로 갈수록 북극성의 고도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여기 북극성의 고도가 위도가 거의 같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될 만한 이유가 있을까? 네,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까 북극성은 지구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432광년이에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요점을 지구의 북극이라고 가정했을 때 북극성은 이 방향에서 있는 거지만 지구에서 요만큼의 위치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북극성의 별빛은 평행하게 내려온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요 위치가 관측자예요. 서울이든 온성이든 관측자가 서 있는 곳이고요. 이 빨간색 요 선은 지면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지면에서 별빛까지 이루는 그 각을 우리가 아까 고도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요 각이 바로 북극성의 고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북극성의 고도하고 이 관측자의 위도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여기 요 선은 지구의 적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구의 적도에서 관측지방까지 올라간 각은 위도에 해당되잖아요. 자, 요 각도와 이 각도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이 각은 90도, 이 각도 90도예요. 그렇죠? 관측지방의 위도와 북극성의 고도는 지구를 동그란 구라고 가정한다면,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관측점의 위도는 북극성의 고도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서 위도가 37.5도인데 서울에서 본 북극성의 고도가 38도가 되는 거고요. 서울 온성에서 위도가 북위 43도인데 온성에서 본 북극성의 고도도 43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수업에서 남과 북이 2018년 5월 5일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같은 시간대, 같은 표준시를 사용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대를 사용하는 남과 북에서 같은 시각에 남쪽 하늘, 북쪽 하늘, 같은 하늘을 바라봤을 때 무엇이 같게 보이고 무엇이 다르게 보이는가, 우리 이런 것을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태양의 남중고도, 보름달의 남중고도를 서울과 온성에서 비교해봤고요. 그리고 북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 서울에서 본 북극성의 고도와 온성에서 본 북극성의 고도를 비교해봤습니다. 그리고 북극성의 고도는 관측점의 위도와 같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서로 분단되어 있지만 남과 북이 서로 같은 시각에 위치만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밤하늘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경도가 다르고 위도가 다르다 보니 같은 밤하늘을 같은 천체를 보더라도 측정된 값이, 남중 고도 값이, 그리고 남중 시각 값이, 그리고 북극성의 고도 값이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예. 이와 함께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9월 24일 서울에서 본 남쪽 하늘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토성이 있고 목성이 있고 오른쪽 반달이 있어요. 9월 24일 저녁 8시입니다. 예, 같은 시각에 9월 24일 저녁 8시에 온성에서 봤어요. 온성에서 토성, 목성, 오른쪽 반달을 봤어요. 와, 서울에서 본 거랑 온성에서 본 거랑 비슷하죠. 네. 그리고 이 토성과 목성을 연결하는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달과 비슷하게 지나가요. 토성과 목성을 잇는 이 면이, 그 면이 결국 뭐냐면 황도면이에요. 토성과 목성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지구도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요. 태양계 행성들은 비슷한 궤도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토성과 목성을 잇는 선의 오른쪽 반달이 같이 있지요. 그래서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있지만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공전 궤도면도 황도면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남에서 보든 북에서 보든 우리 모두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 서로 떨어져 살지만 남과 북이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이 천문학적인 정보가 아닐까요? 우리 이런 거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 분단된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서울교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